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재 157쪽에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마지막 단계죠.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준공인가와 공사 완료 고시에 관해서 봅시다. 자, 157쪽 폈습니까? 자, 양갈 1번에 자, 줄치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공사를 완료할 때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줄치돼요. 자, 준공검사, 준공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양가루 3번은 뭐 지금 보실 거 없고, 양가루 4번에 가서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는 경우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허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 미리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시장군수는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를 할 때는 동별로, 세대별로 또는 구역별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 해제. 자, 우리가 준공인가 됐다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정비구역을 해제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은 줄치입니다.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자, 관로안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전의 고시 있는 때의 다음 날에 해당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그래서 준공인가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이나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의 고시 있는 때의 다음 날에 자,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줄치입니다.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난주 청산 절차를 다 거쳐야 해산됩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조합은 존속시켜놔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제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는 과정이에요. 시행자는 줄치입니다. 공사 완료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건축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다만 다음에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그 다음 줄칩니다.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완료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완료됐을 때는 자, 그럴 때도 준공인가 받아서 건축물별로 토지, 대지별로 분양받을 때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갈로 이번에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당일 지자체 공고에 고시한 후에 이를 시장구성에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을 자는 줄칩니다.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새 아파트 소유권 취득한다 이 뜻입니다. 자, 양갈로 3번에 자, 시행자는 이전의 고시 있는 때 지체 없이 이제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 지원이나 등서에 촉탁 신청해야 돼요. 자, 갈로하는 줄치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는 날부터 등기 쓸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는 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게 줄쳐 보시고. 자, 권리 이전.
대지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종전 토지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등 등기되는 권리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 이전받은 대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전에 있던 토지 건축물에 있던 각종 권리관계가 새 아파트 받은 데 다 이전한다는 뜻인데 지역권 같은 것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섯 번째, 조합의 해산. 자, 새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면은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조합을 해산시켜야 되는데 잘 안 해요, 이걸. 이제 자기들 받을 거 받았으니까 급할 거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만든 규정입니다. 1번에 해산총회 소지.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 고신 날부터 1년 내에, 그게 동그라미,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158쪽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산총회 소집에 조합장 소유권이 고신 날 1년 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1년 내에 동그라미 주의하시고. 자, 그런데 조합장이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을 안 해요. 그럼 이번에 비상총회. 조합장이 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총회 소집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5분의 1 이상, 그게 동그라미 5분의 1 이상이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가반수 동의를 받아 해산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합장도 안 하고 조합원들이 비상총회도 안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3번에 설빙과 취소 보시면은 시장 구성은 조합이 정당 사유 없이 1항과 2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 설빙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이나 조합원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으면 설빙가 취소하겠다 이 뜻입니다. 청산인 스님, 해산하는 조합이 청산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성은 법원에 청산인 스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이제 청산금.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익의 상당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관로한 율치입니다. 정관 등에 정하거나 총회결로 관리처분객 인가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분할 징수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청산금 징수는 일괄 징수, 일괄 지급인데 정관에 규정하거나 총회결이 있을 때는 분할 징수 지급도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가로 3번에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게 3번에 줄치세요. 청산금 지급받을 권리,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렇게 줄쳐보시고 4번에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 징수를 시장 구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조합 같은 데는 청산금 징수는 직접 못해요. 부과할 수 있어도. 징수하려면은 시장 구성에게 위탁을 해야 돼요. 위탁 수수료를 100분의 4를 줘야 됩니다. 자,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철합청문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고, 청산금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 거부한 때에는 사업 시행자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물상대의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설정된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암주 절차 거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 등 소유자가 청산금을 받을 거 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에 있던 토지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에 청산금을 직접 실행 못합니다. 그래서 줄을 쳐야 될 곳은 그 둘째 줄에
청산급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야만이 저당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리처분계획 방식의 기본 절차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집은 228쪽 해서요. 자, 그게 34번. 근데 왜 갈수록 계속 결석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오던 사람도 이제 안 오고, 예. 자, 이해가 안 가네. 지금 이제 다른 학원 같은 데는 가보면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니까, 자, 출석도 좀 신경 쓰고, 예, 뭐 기출문제 풀이를 하니까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6월달쯤 초부터 뭔가 빠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압니까? 이거는 제가 보면 이래 되면 자꾸 일 빠지면은 합격자가 확 줄어듭니다. 이해를 못 하겠네, 이해를. 자, 제가 화요일 날 수업인데 어제 월요일 무슨 수업이에요? 중개사법수. 아이고, 참 골치 아프다. 자, 이렇게 자꾸 빠지면은 합격하기 힘듭니다. 또 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이 과목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죠. 멀어지면은 자, 합격이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 지금은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닙니다. 빨리빨리 합격해야 할 때예요. 자, 조만간에는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동상업체들 있죠. 뭐 에듀윌이 뭐 이런 동상업체들 지금 다 문 닫을 폼을 잡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왜? 그 사람들 다 적자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채무 독촉을 엄청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적자를 많이 받느냐?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평생 회원반, 평생 공짜로 수업 들으면서 한 번만 합격하면은 환불 다 해주고, 거기에 자기들이 판 늪에 빠져가지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러다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공중개사 시험 과정에 있는 학원가나 동상계에 다 물을 흐리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업자득 하는 되게 되니까 결국은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다 닫고 이러면은 이제 동상 제공도 사실상 힘들어지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메이커 3개, 4개가 지금 곧 닫을 겁니다. 내년에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학원들도 뭐 이제라도 하나하나씩 문 닫았겠죠. 자, 그리고 시험은 또 얼어지고 하니까 또 부동산의 시장이 지금 아주 안 좋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은 결국은 이제는 앞으로 학원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없어지면 정말 이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면 개인적으로 학습해가 합격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절에 다른 학원은 지금 어떠냐 분위기가 여기하고 180도 다릅니다. 지금만 다들 이제 수업을 듣는 사람도 꾸준히 오고, 또 전에는 빠졌다가 다시 이제 수업을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려고 바둥바둥 하는데, 여기에는 내가 보면 기가 차요. 기가 찹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만일에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예, 뭐가 뭔지. 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야 이렇게 많이 자빠지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합격자가 제가 예상하는 합격자는 지금 앉아 있는 분들 한 30명 되는데 여기에 합격을 이 사람들이 다 수업을 10월 달까지 꾸준히 듣는다고 해도 10명 안쪽이에요. 10명 안쪽. 그러다가 지금 이런 조치로 나가면은 틈없이 수업을 안 듣고 출석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또 기존에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충동을 합니다. 이래 하니까 야, 듣지 마.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합격자가 확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6월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수업 쭉 왔는데 6월 초 지난 이후부터 이상하게 확 꺾여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변곡점이 있다는 이야기. 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로 가봅시다. 228쪽에 34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자, 명시되지 않는 것. 자, 이런 문제는 못 풉니다. 왜냐? 30회 때는 왔을 때 이 내용은 교재에 소개가 안 돼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것은 거기에 4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분양 통지 사항이지 분양 공고 사항이 아니에요. 분양 통지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교재는 자, 거기에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자, 149쪽 보세요. 자, 1번에 분양공고 분양신청에 자, 1번 분양공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부터 120일 내에 다음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제한 사항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한 사항을 공고해냈죠. 이걸 물은 거예요. 대통령이 제한 사항이 뭔지. 자, 그래서 통지사항은 밑에 박스에 있죠.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고시날 기준한 가격 이런 거.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사항이에요. 자, 거기 방금 문제에 4번에 있었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 자, 분양 신청서 등을 자, 통지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 대통령이 제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이 대통령이 제하는 사항이 분양 공고 사항이에요. 자, 거기에는 사업 시행인가 내용, 정비 사업의 종류 명칭, 정비 면적, 분양 신청 기간, 장소,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 내역, 분양 신청 자격, 거기 1번에 있었죠. 분양 신청 방법이 2번에 있었고, 자, 3번에 분양 신청 기간, 장소가 그게 3번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분양 대상 대지 건축물 내역이 5번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제 4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그 위에 칸에 있었죠. 그거는 통지사항이에요. 통지사항.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런 내용 나오면은 못 맞춥니다. 그럼 그 내용이 또 나오느냐? 그 까만 바닥 박스에 넣으면 안 나옵니다. 이걸 끝이에요.
자, 이제 35번 보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분양 신청의 통지 및 분양 공고, 양자의 공통으로 포함될 사항을 모두 보라. 자, 이 문제는 작년에 왔는데 통지사항과 공고사항의 양자의 공통사항을 골라라 뜻이에요. 자, 기억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다시 거기 149쪽 보세요. 자, 통지사항 박스에 그게 이번에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의 분양 신청 기간, 그 다음에 사항에 자 1호부터 6호까지 및 8호 사항 분양 신청서 1호부터 8호까지 자 거기에 그게 8호에 보시면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가 있죠. 그 8호 8번이 위에 8호의 사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통지사항과 공고사항이 공통사항이 됩니다. 그 기억이 거기에 해당되고, 니은의 토지등 소유자 외 권리자의 권리 신고 방법은 공고사항이고, 분양 신청서는 통지사항이고,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통지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만 공통사항이고, 니은은 공고사항이고, 디귿 리을은 통지사항이에요. 자, 그래서 답이 1번인데, 이런 문제는 못 맞춘다. 이런 사항을 다 알아야 되는데, 교재 소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틀릴 수밖에 없죠. 자, 이제 넘어가서 36번 보세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아니한 토종 소유자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자 기억일 이내에 기억에 들어갈 말은 90일입니다. 그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니은에 들어갈 만한 60일입니다. 60일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는 매도청 소송해야 되죠. 기억은 90일, 니은은 60일 들어가서 답이 4번이 되는데 교재는 150쪽 보세요. 150쪽. 자, 150쪽에 이번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1번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거기 기억에 들어갈 거예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이런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번에 수용재결 매도청구 소송 사업 시행자는 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 60일 내에 수용재결 신청하나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90일, 니은은 60일. 법조문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1번 문제로 갑니다. 41번. 자, 41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됩니다. 3번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 주택 공급 방법에 관하여서는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문서에서는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기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종 소유자 이해자에게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분양한다는 뜻이죠. 5번 조합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해서 인수해야 한다. 틀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해야 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그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54쪽 보세요. 154쪽에. 자, 154쪽에 8번에 관리처분계에 따른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처분관리.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관리해야 됩니다. 1번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 그대로예요. 2번 공급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종 소유자에 공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양가로 3번에 자, 주택 공급 방법 절차. 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방을 할 때는 분양주택의 공급 기준은 주택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주택을 정하지 않고 시장 운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자가 대통령 제한 범위에 따로 정해서 분양주택 같은 거 공급할 수 있죠. 거기 3번 내용, 3번 내용 거기에 해당되니까 막.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잔여분 처리. 사업 시행자 분양 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을 경우 정관등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서 잔여분을 보류주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용 소유자 이해자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4번 됩니다. 양갈로 분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할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인수해야 됩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 인수합니다. 자, 이제 43번 문제로 갑니다. 자, 43번.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소규모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주택공사 등은 자,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자, 1번에 면적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90입니다.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2번에 바닥 면적이 열에 들어갈 말은 40이에요. 40제곱미터 미만이 사실상 주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축물 소유한 자로서 토지 소유하지 않은 자, 이런 자가 요청하면은 임대주택을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기억은 90, 이해는 40 들어가야 돼요. 자, 교재는 155쪽 보세요. 155쪽에 양가로 6번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업무라고 해놨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 면적 이하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항에 따라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 1번에 기억에 들어갈 말이 그것 때문에 90이다. 2번에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이 사실상 주거로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자,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 이것 때문에 니은에 들어갈 말이 40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전부 다.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 대가 있는 거를 적응이 안 되면 시험에 어려집니다. 전부 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는 공부를 뭐로 했느냐? 간단하게 정리된 거 있죠. 요약된 걸 간단하게 축소되어 있는 거.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런 문제는 오면 적응이 안 돼요. 그걸 빨리 합격하고 싶으면 자기 공부한 걸 바꿔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좀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를 빨리 바꿔야지. 그 너무 줄여진 걸 가지고 그걸 고집하면은 결국은 시험이 오랫동안 되기 힘들어요. 자, 46번. 도시 및 주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말아야 했어요. 1번 지병주택 규모는 주전용 면적이 60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1번이 맞아요. 2번 분양신청기간 연장은 30일 범위 안에 한 차례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0일이 아니고 20일입니다. 20일. 3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할 경우 세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 틀렸죠. 원칙적으로 1주택주입니다. 만약 조례를 고려해보면 이것도 답이 수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고려하지 말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주택입니다. 그게 틀렸어요. 4번 조합은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경우 시장 우선 이에 따라야 된다. 자, 틀렸죠. 조합은 10분의 1이 아니고 5분의 1 이상, 30일이 아니고 15일 내에 타당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5번 시장 우선은 정비구역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저 건축물을 소유하지 않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틀렸죠. 자, 토지 소유자로서 자 토지임대 분양주택 전환공급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됩니다. 100제곱미터는 요청 못합니다. 100제곱미터 해놨죠. 그 때문에 틀렸어요. 90제곱 미만 돼야 됩니다. 1번이 맞고 다 틀렸는데, 자, 거기에 2번 지문부터 봅시다. 2번 지문은 149쪽. 자, 149쪽에 양갈비분의 분양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분양신청 기간은 통제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내로 해야 하고, 다만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20일 범위 안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제 2번에서는 30일 범위를 했죠. 그래서 30일이 아니고 20일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또 어디 보시느냐면은, 자, 거기에 153쪽 보세요. 153쪽. 자, 거기에 3번 지문에 관한 겁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박스 안에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이라 해놨죠. 1번에 1세대 1명이 하나 이상 주택 토지를 소유할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명 이상이 1주택 1토지 공유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몇 개 줍니까? 한 주택 주죠. 그것 때문에 3번이 틀려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3명이 한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몇 개 준다? 1주택 준다. 알겠습니까? 거기에 2번에 가해 보시면 2명 이상이 한 토지를 공유한 경우죠. 찾으세요. 그거는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준다 했죠. 문제 조건이 뭐예요? 조례를 고려하지 말았죠. 그거는 고려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몇 개? 한 개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 뜻이에요. 자, 4번 지문은 자, 거기에 154쪽.
자, 중간에 양갈일본의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고 되어 있죠. 시장 구성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 토주택공사 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됩니다. 타당성 요청 사유가 밑에 박스에 1, 2, 3 있죠. 3번에 보세요. 조합은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있는 날부터 며칠 내에 15일 내에 시장구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10분의 1이 아니고 얼마? 5분의 1 이상. 자, 30이 아니고 15일 내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자, 155쪽 보세요. 자, 양갈육군의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업무 찾았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의 면적이야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자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항에 따라 인사한 임대주택 일부를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요청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5번이 틀렸죠. 토지 면적이 5번에 얼마나 됐습니까? 100제곱미터 토지 소유자는 요청할 수가 없죠. 90제곱미터 미만일 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맞는 1번은 그 밑에 9번에 지분주택 공급 찾았습니까?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주택공사 등의 경우 한정해서 분양 대상자,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주택을 지분주택이라 하고, 자, 박스는 1번에 1번. 지분주택 규모는 주전유 면적이 얼마다? 60제곱미터 이하죠. 거기 1번이기 때문에 1번 맞다. 자, 그렇게 놉니다. 이런 형태로 놓으면 이 정도를 맞춰야 돼요. 택도 아닌 거는 못 맞추지만은. 자, 이제,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대표 기출 문제 보시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중원가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맞아요. 니은 중공가에 따른 정비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은 해산된 걸 봅니다. 틀렸죠? 조합은 자 해산이 안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청산할 때까지는 조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에 정비사업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고신 날부터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시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건축물 등기가 있을 때까지 정비사업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고신 날부터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은 이언디귿 4번이 답인데 교재는 어디 보시느냐 하면은 157쪽 보세요. 자, 157쪽에 니은부터 확인합시다. 이번에 중원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찾았습니까? 정비구역 지정은 중원가 고시는 날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전의 고시는 때 다음 날에 해당되는 것을 봅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되고 정부의 해제는 조합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해놨죠. 자, 이것 때문에 이연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등으로 가서 1번에 자 시행자는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장정 청약하고 토지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중원가 받아 대지 건축물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어요. 거기 기억입니다. 그 기억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보세요. 시행자는 이전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자, 지방권 지원에는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해야 합니다. 간로안에 소유권 이전의 고시 있는 날부터 등기 쓸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 못한다라고 해놨죠. 그런데 디귿에서는 할 수 있다 해서 틀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세요. 자, 이제 243조에 가면 비용 부담에 관한 거. 자, 그 대표 기출 문제. 자, 이런 문제는 놓으면 못 맞춥니다. 알겠어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부담합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융자를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가 없다. 틀렸죠.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정비구역의 국공유자사는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고 4번.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가금 연체로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장 구성에게 그 부가증수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한 지역에 전기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을 설치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번이 틀렸는데 자, 이 문제는 159조에 보면 비용 부담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관한 문제고 여기는 한 번 놓으면 다시는 안 녹아요. 그리고 여기는 못 맞춥니다. 놓으면. 예. 왜? 지금 이 우리 유학집에는 시험에 놨던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한 번 된 거 다시는 안 내니까 여기 놓을 때는 책에 넣어 놓겠죠. 100% 책에 넣어 놓습니다. 못 맞춥니다 이거. 자, 그래서 거기 관한 문제인데 그게 비용부담 원칙의 1번 보세요. 정비사업비는 이 법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부담합니다. 거기 방금 문제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양가로 3문에 국가자체 보조융자를 쓴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가 있다 해놨죠. 자, 그래서 방금 이제 2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융자 알선할 수 있으나 직접 보조할 수는 없다 해놨죠. 보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양가로 4번에 공동구 설치 비용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의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가 설치될 경우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죠. 거기 방금 문제 5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옆 페이지 가서 4번에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 기속에 있어서 양가로 4번 우선 매각인데 정비구역의 국공유자사는 국유자산법,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계약 방법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우선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방금 문제 3번 내용입니다. 3번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 질문은 그대로 보세요. 어디인지 나도 모르겠다. 어디 있을 건데. 자, 넘어갑시다.
뭐 출제 가능성도 별로 없는 문제.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못 푸는 문제예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공객시설 중에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을 시장 구성이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면 정비구역 안에서도 도시공객시설, 도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거 설치해야 되죠. 자, 그 설치되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시장 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 뭐냐 이 뜻이에요. 공원, 공공공지, 공동구, 공유주차장 넷 다 해당됩니다. 답이 5번인데 교재는 159쪽. 자, 거기에 비용 부담 등에 가서 양갈로 2번 예외 보시면 시장 구성은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건설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래서 도시공객시설 중에서 도로, 자,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이 그 기억에 있었죠. 공용주차장이 리얼에 있었고, 공동구가 자 디귿에 있었고, 녹지, 하천, 공공공지가 이연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광장, 그 다음에 임시거주시설,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비용 부담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넷 다 여기 해당된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놓았으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 2번, 3번, 4번 문제는 잠시 쉬었다 합시다.